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겠고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해가 거치면서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도 좋지만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 오늘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주에 발효 중인 폭염주의보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비다운 비를 만나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사는 멸종위기종 하늘다람쥐가 도심지와 가까운 경주 토암산 불국사 인근 숲에서 발견됐습니다. 특별 제작된 인공둥지를 설치한 결과 이곳에서 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다람쥐 한 쌍이 둥지 안에서 바삐 움직입니다. 가만히 앉아 쉬기도 하고 재빨리 움직이며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경주 토암산 불국사 인근 숲에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포착된 모습입니다. 하늘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에 있는 날개와 같은 독특한 막을 이용해 날아다니고 크고 초롱초롱한 눈망울이 특징입니다. 멸종위기종 2급 야생동물로 주로 지리산 등 깊은 산 속에서만 서식하지만 도심지와 가까운 토암산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속리산이나 설악산 등 큰 산에선 자주 발견됐지만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됨으로 해서 여기도 자연 생태계가 상당히 우수하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3년 전 하늘다람쥐의 서식 흔적을 확인한 뒤 인공둥지를 특별 제작해 설치한 결과 이들이 둥지에서 사는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입구 크기가 넓어서 맹금류나 일반 조류들의 영향을 받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둥지는 그 입구를 작게 만들어놔서 하늘다람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국립공원관리소는 하늘다람쥐 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가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 구역 및 실시 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개발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상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2,200여억 원을 들여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 일대 53만여 제곱미터의 아파트와 공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가 오는 2020년 완료하게 됩니다. 신경주 역세권 지역개발사업은 지난 2011년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역종합개발지구로 지정받았지만 사업성 검토에 따른 개발 규모 축소 등으로 사업 승인에 5년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포항시 흥해읍 일대 도로 개선 사업 2곳이 국토교통부의 국도 병목 지점 개선 사업 기본 계획에 반영돼 국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새누리당 포항 북구 김정재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도 7호선 의현 나들목에서 성공 나들목 연결 구간을 국비 90억 원을 들여 6차선으로 확장하고 국도 31호선 연화제에서 KTX 포항역과 영일만한 방향으로 가는 연화교차로에 국비 10억 원을 투입해 진입로를 신설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두 사업에 대해 기본계획 설계를 거친 뒤 내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포항시 남구에 조성 중인 블루벨리 국가산업단지가 다음 달 분양됩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로 분양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아 관련 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스코 이후 포항 지역 첫 국가산업단지인 블루벨리. 산을 깎아 흙을 운반하는 작업이 한창으로 점차 공단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0%선 다음 달 하순 분양이 공고됩니다. 지난해 9월 기공식 뒤 1년여 만으로 1단계로 분양할 산업단지 시설 용지는 137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관건인 분양률은 기대보다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입주 계획을 분명히 밝힌 것은 서울에 본사를 둔 MTIG가 오는 2018년까지 타이타늄 소재 공장을 짓기로 한 것이 유일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 들어 울산, 경남 등 인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기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300군데 의향서를 보냈지만은 실질적으로 뚜렷하게 입주하겠다 하는 기업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3.3 제곱미터당 분양가가 69만 4천 원으로 울산의 절반 정도이지만 철강과 조선업의 불황 영향이 큽니다. 포항시는 경제인 등 각계 인사와 현장을 둘러보고 울산 포항 고속도로 개통 등의 이점을 강조하며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기업이나 대기업에 버금가는 앵커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 기업들을 따라서 같이 2, 3차 연관된 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이미 조성된 인근 광명 일반 산업단지와 강동 산업단지 그리고 영일만 3산업단지가 미분양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특단의 노력이 더해지지 않으면 블루밸리에 건 기대가 실망감으로 바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시 북구 초곡지구 내 가칭 초곡초등학교 신설안이 교육부 심의를 통과해 당초 계획대로 2019년 3월 개교가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신설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경북도 내 전체에서 4개 학교를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초곡초 신설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곡초등학교는 오는 2019년 3월 개교가 가능해져 초곡지구로 이사오는 초등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 추진단이 전국 13개 시도의 학교 급식을 점검한 결과 677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21건이 적발됐습니다. 점심을 입찰 계약한 급식업체와 아침과 저녁을 추가 발주로 계약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급식비 잔액으로 쌀이나 양념류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등 비효율적 예산 집행 등이었습니다. 또 일부 학교는 영양사가 급식뿐만 아니라 입찰 계약 업무까지 함께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은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거나 각 학교에 개선 명령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때 자본 잠식 상태였던 영덕 북부 수협이 겨우 흑자를 내더니 최근 들어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수협 경영에 비리가 많다고 폭로전에 나섰고 경영진은 허위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 축산항 곳곳에 수협을 질타하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사망협회 어민들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은 김성용 현 조합장이 3억여 원의 개인 채무를 감면받았다고 주장하며 의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사들만이 하는 거 아니고 줄을 가진 우리 조합원들한테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 김 조합장은 20여 년 전 보증을 잘못 써서 생긴 채무로 원금과 이자 2억 2천여만 원은 자신의 급여에서 매달 50%를 떼 7월까지 4,600여만 원을 갚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작년 3월 취임 이후에 법에서 정한 대로 50%를 떼어서 원리금을 정리하고 있고 아무런 특기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중매인 2명의 채무 7억여 원에 대한 이자를 감면한 것인데 상당수 조합원들도 수협의 진 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반발합니다. 이자 탕을 받는 사람의 위치는 어떻고 못 받는 사람 위치는 어떻고 이걸 조합원들한테 공개해주고 설명해야 안 됩니까? 하지만 수협 측은 중매인 채무는 돌려받기 힘든 악성 채무여서 이자를 감면해주는 대신 원금이라도 받아야 조합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했고 지난 5월 수협중앙회 감사에서도 문제되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일주일간 그 수협중앙회와 해수부에서 와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 부분도 특별히 감사를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이 밖에도 자망과 갈등 관계에 있는 저인망 어선의 수협 위판 금지와 임원 실비 인상 시도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호소문을 돌렸지만 취재 결과 저인망 어선의 위판 금지는 법상 불가능하고 임원 실비 인상은 논의만 됐을 뿐 실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수협 경영에 문제가 있다며 오는 26일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2명이 번갈아가며 4차례 조합장을 하고 있는 영덕 북부 수협. 자본 잠식 상태에서 지난해 모처럼 2억 9천만 원 흑자를 내더니 다시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계속된 폭염에 대구 경북의 온열 질환자가 16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온열 질환 감시 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3일부터 지난 20일까지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경북 131명, 대구 37명이고 이 가운데 6명이 사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978명의 온열 질환자 가운데 13명이 사망했는데 남성이 1470명으로 여성 508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45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번 폭염과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면적을 자체 집계한 결과 고추, 콩 등 밭작물이 1,483헥타르, 사과, 포도 등 과수가 361헥타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경북 전체 농작물 재배 면적의 0.75%로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당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 피해 면적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재해 대책상황실에 폭염과 가뭄 대책 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 시군을 대상으로 농작물 피해 정밀 조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드 배치와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 경상북도의 대응에 비난이 적지 않은데요. 경북도의회에서도 경상북도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사드 7곡 배치설이 쏟아진 지난달 8일 김관용 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 경북 시도민들은 자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닷새 뒤 사드 배치가 성주로 결정되자 안보 차원의 불가피한 결정을 이해한다며 입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직접 나서 제3후보지를 제안했습니다. 이후 김 지사는 정부, 청와대 고위층과 만나 제3후보지 변경을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드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는 성주와 제3후보지 인접지인 김천 간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게 도지사로서 할 일이냐며 비난했습니다. 경북도 의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부와 사드 배치 이전 협의가 적정했는지, 협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경상북도의 원칙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투기 소음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를 옵니까? 통합 이전 정부 TF 회의에도 경상북도는 참석하지 못하고 있고 소음 피해, 개발 제한 등의 분석도 없이 대구 논리에 편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대구 시민들의 소음 피해를 해결하는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었지만은 이익과 손실을 따져야 되고. 경상북도는 K2 대구공항 통합 이전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지만 여론 수렴이나 사업성 검토 분석 등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의회는 자체적으로 대구공항 이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같은 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최대 현안에 대한 경상북도의 입장이 뭔지, 주민을 대신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계속된 가뭄으로 마을 관정의 수량이 줄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주민 19가구는 평소 하루 100여 톤 나오던 마을 관정의 수량이 지난달 초부터 점차 줄기 시작해 현재 20여 톤 정도만 나오고 있다며 식당 운영과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수자원공사의 도움을 받아 1.5리터짜리 생수 1,200병을 공급하고 2.5톤급 급수차를 동원해 하루 6차례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예비비 1억 원으로 지난달부터 관정 굴착에 나서 36m 지점에서 수맥을 발견했지만 음용수에 적합하지 않았다며 좀 더 깊이 굴착해 물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2016년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300곳과 우수마을 이장 34명을 선정했습니다. 도내에서는 포항의 5개 마을을 포함해 66개 마을과 8명의 이장이 뽑혔습니다.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은 서약서를 제출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마다 선정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참여율이 높을수록 산불 발생 건수가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북체육회가 이미 해체된 한 대학의 운동부 감독에게 체육회의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을 챙겨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지급된 돈만 7,200만 원이나 되는데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는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역의 한 대학 정부부 감독을 맡다가 퇴임한 A씨는 지난 2013년 초 경북체육회로부터 문경 정구장에서 훈련하는 도내 선수를 총괄 감독하는 역할로 예전에는 없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A씨가 문경 정구장에 나타난 적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팀마다 감독과 코치가 있는데 왜 총괄 감독이 필요하냐는 반발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와서 자꾸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뺏기는 거잖아, 조금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뭐 직접적으로 뛰어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경북체육회도 당시 반발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경에 들락거리면 시청 그 팀을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여론이 이 당시에 배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오지 마라. 당시 경북체육회 회의록을 보면 A씨가 대학 정구팀을 맡아 10년간 우승으로 이끈 공로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대학 정구부가 해체되면서 A씨가 현재 실업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공로를 인정해 지원하자고 나와 있습니다. A씨가 맡은 또 다른 역할은 대학 정구부 신설 추진. 하지만 팀 창단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A씨의 급여는 경북체육회가 정한 최고 수준인 월 300만 원으로 2년 동안 7,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마 실체에 한 사람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이 가지고 1년 내에 보상해도 돈 100만 원 받기 힘듭니다. 이렇게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거액을 지급했지만 경북체육회는 우수한 코치에 대한 보상이고 인재를 붙잡아두려는 조치였다고 해명합니다. 기존에 우리 규정 틀안에서 이제 인물을 대표팀을 맡아서 경기를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창단을 하자는 주 목적들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겁니다. 당사자인 A씨는 해당 연봉은 10년 동안 대학 정구부에서 성과를 낸 것의 보상이고 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체육회는 경북도청에서 매년 130억 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산업 현장 화재와 폭발, 유독물질 누출 등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정안전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함께 사내의 3주 일정의 전문가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포스코 패밀리 안전관리사 중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 38명을 선발해 심화 및 전문과정 교육과 사회 인증 시험을 거쳐 전문가로 키울 계획입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해가 거치면서 자외선은 매우 강하겠습니다.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가벼운 옷차림도 좋지만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직 경주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 기온 오늘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경주에 발효 중인 폭염주의보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면서 이번에는 오랜만에 비다운 비를 만나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시죠. 경북동의 한 지역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조금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28도, 영덕과 포항 30도, 경주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도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한낮 기온 울릉도가 28도, 독도 27도입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2.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비는 이어지겠고요. 그 밖에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박스 해줘. 북치기, 박치기, 북치기. 하지 마. 가고 싶은 거 다 가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스파크니까. 더 넥스트 스파크. 세상의 지도에는 없고 그 위를 나는 날 만났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난 SO일과 함께. 좋은 기름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 S-오일. 집밥 같은 가구. 몸에 해로운 것 빼고 자연으로 지은 집밥 같은 가구. 목재 하나, 접착제 하나까지 친환경 가구를 만듭니다. 일룸. 너 요즘 자리 좀 알아보니? 다녀올게요. 오늘도 세상은 성공해라, 취직해라. 아직도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정해진 틀에 날 가두려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걸 할 거야.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나는 불꽃이다. 한화. 잠시 후 MBC 아침 드라마 좋은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승진 너 쭉쭉 하고. 너무 힘들어요. 경기가 좋아져서. 담배 좀 끊어요. 여보, 나 승진했어. 엄마, 나 합격이래, 합격! 나 담배 끊었다. 당신이 최고예요. 엄마, 사랑해요. 고마워요. 기분 좋은 소식. 세기스타 세기보청기. 힘들었던 저에게 큰 힘이 되주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스런 준비와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 정직한 가격 책정까지 전문가의 손길은 달랐습니다. 새로운 장례문화의 시작. 대구 전문 장례식장. 계명문화대학교를 만난다는 건 내 꿈이 커지고 새로운 직업이 보이고 경쟁력이 자라 그 꿈이 현실이 되는 것. 계명문화대학교를 만난다는 건 달라진 나를 발견하는 것. 문화로 세상에 빛이 되는 계명문화대학교. 천년고도 경주. 이곳에 프루지오 신생활문화타운이 옵니다. 불국사처럼 압도적인 스케일. 첨성대만큼 놀라운 전망. 석굴암의 정신을 닮은 혁신 설계. 안압지처럼 멋진 일상. 경주 금관을 닮은 펜트하우스. 경주 주거문화의 역사적인 변화. 2016년 8월 경주의 신생활문화가 시작됩니다. 경주 현곡 2차 푸르지오. 매일 사용하는 물. 물이 없어진다면 우리 생활도 멈추게 될지 모릅니다. 물 10%만 아껴 써도 연간 540여만 톤 절약. 수돗물 생산비와 하수 처리 비용 약 89억여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한 컵의 기적. 습관을 바꾸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물 절약. 소중한 자원을 아끼는 참 좋은 습관입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에게 축하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아이를 챙겨주고 보살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세금입니다. 세금, 당신의 마음을 대신합니다.
오늘 아침엔 매일 바이오 플레인을 마셔보세요. 지금은 바이오의 힘을 드링킹할 시간. 매일 바이오 드링킹. Love, we are you. AHC. 2주 전에 되었어요. 6개월 됐나? 1년 반도 더 됐죠.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엔 임상으로 입증된 CPX와 비타민C 성분의 더마틱스 울트라. 흉터, 늦지 않았어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저 출장이지? 잘 나왔다. 갤럭시 노트 7. 범인은 이 안에 있어. 나 아니야. 범인은 바로 원인은 쾌쾌한 에어컨 냄새. 2배 탈취 파워로 상쾌하게. 자기 최고. 차량용. 아, 이게 숙전이 친구 어디 간 거야? 응? 아, 저게 누구야? 응. 아빠. 그 방금 누구 올라온 사람 없었어? 올라온 사람? 응. 내려간 사람이 아니고? 저것이 미쳤어요? 차승희 강병이라니. 아니, 그보다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해요? 지금 차승희가 눈이 안 보인다고 쳐도 홍문호가 보면 어쩌려고요? 홍문호가 이 시간에 올 줄은 나도 몰랐어요. 그리고 차승희 간병을 하는 건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라고요. 일단 여기서 나가요. 얘긴 나중에 하고. 석재환은 보내고 올라온 거야? 아니, 한 잔 더 하자고 불렀는데 보내고 왜 보내? 아, 맞다. 나 그 친구 찾으러 올라온 거지. 야, 어디 간 거야, 석주환이? 어? 아유, 의원님 여기 계셨습니까? 아주머니께서 술상 준비하신 것 같던데. 어? 아, 그래? 아, 그럼 내려가서 한 잔 더 해야지. 야, 야, 가자고. 전에도 한 잔해. 아까야 나 챙긴다고 마다했지만 이제 우리 집안인가. 네, 그럼. 내 이번 일 겪으면서 자네를 다시 봤네. 예전엔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똑똑한 능력이 있는 친구라고만 여겼는데 지금은 절 믿기라도 하신다는 겁니까? 그건 너무 같고 난 사람을 믿지 않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나. 핏줄이라고 해도 못 믿는 게 사람인데. 믿는다기보단 뭐랄까 자네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절 어떻게 생각하셨는데요? 나한테 위협이 될 놈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지금은 적어도 이 순간은 조금 위안이 되는 것 같구만. 저 의원님, 실은 아까 못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사무실에 의원님을 찾는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래? 4년 전 주차장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얘기하면 아실 거라고. 이쪽으로 연락 달라고 하던데. 의원님, 아시는 분 맞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블랙박스 얘기를 하는 건지. 아이고.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과음을 한 것 같아. 이제 좀 쉬어야겠구만. 또 한 잔 더 하자고 불러놓고 미안하네. 아닙니다. 그럼 전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김 부장관, 너야. 자넨 대체 일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4년 전 주차장 블랙박스 동영상을 갖고 사무실까지 찾아오게 만드는 거야? 역시 뭔가 있는 게 확실해. 뭐야? 아직도 안 간 거야? 지금 가려던 참이다. 우리 가족들이랑 정원 씨 옆에서 맴돌지 마.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주위 맴돌면서 뒤로 먼지 꾸미는 거라면 나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경계심 풀게 해놓고 뒤로 딴짓하는 거라면 나 정말 이번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무섭네. 진짜 무슨 짓이라도 했다간 큰일 나겠어. 나 농담하는 거 아니야. 농담으로 안 들려. 그렇지만 넌 진짜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것까진 나도 확인하고 싶진 않으니까. 차승희한테 그 간호사는 다시 연락 없었니?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 번호를 외워놓을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은 그 김 간호사라는 사람한테서 전화가 안 와요. 차승희가 자기 눈 상태 때문에 전화하지 말라고 했나 보네. 행여라도 회장님의 따님을 숨기고 있다는 거 들킬까 봐. 핸드폰 비밀번호만 알면 그 간호사 연락처를 알 수 있을 텐데. 명수 씨가 그런 쪽은 전문가 아니야? 한번 상의해보면 어때? 명수 씨한테? 그래. 차승희 눈이 회복되기 전에 알아내야 하잖아. 석주환 씨한테 도움을 좀 청해봐. 공문호한테 주차장 블랙박스 얘기를 흘렸으니까 분명히 그 사람하고 접촉하려고 할 거야. 홍 의원이 대표님한테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했다면서요. 내 얘기 듣고 분명히 동요했어. 내가 나오고 나서 김 부장관하고 바로 통화도 했고. 누구지? 누구요? 누구세요? 주세요. 정원 씨. 할 얘기가 있어서요. 오늘은 내가 엄마 옆에 있을게. 스케줄 없는 날이라 간병인 오지 말라고 했어. 역시 우리 아들밖에 없네. 엄마, 근데 아빠랑 계속 화해 안 할 거야? 네 아빠 얘기는 꺼내지도 마. 아빠가 오해라고 하잖아. 오해인지 아닌지는 두고 보면 알겠지. 두고 보다가 남들이 다 아빠를 부른 나무로 낙인 찍고 나면 그때 가서 오해였다는 거 알게 되면 어쩔 건데. 어쨌거나 수습부터 하자, 엄마. 어? 대한일보 강 기자라고 뜨는데? 받지 마. 네 아빠 물어볼 게 뻔한데 뭘.
그냥 휴대폰 꺼놔. 아빠, 네 엄마랑 얘기 좀 하게. 자리 좀 비켜줘. 알았어. 두 분이 잘 얘기해서 푸세요. 아셨죠?